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도미사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상황이고,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약간 전통적인 무기 체계들이 다시 복귀한 느낌을 많이 봤어요. 자, 이번에 미국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그 벙커버스터, 네. GBU-57이라고 하죠. 네. 요게 이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어떤 벙커버스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우리 현무5가 있잖아요. 네. 괴물 미사일이라고 네. 해서 엄청나게 크던데, 이 한국 이 현무5 같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 어떤 차이가 있고 위력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능과 위력의 차이가 어떤가요? 일단 이제 GBU-57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한 13톤 돼요. 보통의 전투기에서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보시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에 달아서 이제 그것도 딱 2발. 그리고 B2 외에 이걸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지금 B-52 뭐 이 정도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죠. 네. 근데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크기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핵탄두가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요거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좀 애매하지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GBU-57은 이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현무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마하 5 이상으로 지상으로 낙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GBU-57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60m. 이제 강화 콘크리트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만든 현무5는 사실 뭐 군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표면 기준,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제 깔려 있는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100m 이상은 뚫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럼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도 더 많이 뚫고 2배 들어간다는 정도쯤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낙하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내려서 땅에 수직으로 꽂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이 지금 GBU-57 맙 같은 경우에는 전략 폭격기에 탑재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디든 폭격기가 날아가서 떨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거리에 좀 제약이 있죠. 뭐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신 탄도 무게는 뭐 8톤, 9톤 되지만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더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만 이제 그걸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도 반갑진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민감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500km만 돼도 잘하면 이제 중국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탄도 무게가 한 8, 9톤 된다 치면 어디 이제 그런 뭐 지화화된 군사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사거리를 300km 정도 한 이유가 이건 대북한용이다. 평양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수단이 없으니 이런 거라도 있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사실 현무5예요. 네, 그렇군요. 만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다 풀린다. 네.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전화는 가능하죠. 전화는 조금만 가능하다. 이제 손을 보면 가능한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현무5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거네요. 그렇죠. 예. 세계에서도 사실 인정을 받지만 의아해하죠. 아니 저렇게 위력을 내려면 차라리 핵무기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라고 이제 그걸 못 만드니까. 못 만들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만의 이제 안보 특수성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무기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관통력과 폭발력 네. 무슨 차이가 있은 겁니까? 관통력이야 뭐
그 벙커 미국의 그 GBU 57 네. 이거보다 뭐 거기는 60m인데 우린 100m라고 하니까 네. 뚫고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뛰어나겠지만 이게 이제 주변을 파괴시키는 이 네. 폭발력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GBOC 같은 경우에는 한 13톤 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는 폭약량은 한 2.3톤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현무5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한 8톤, 9톤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하 깊숙이 뚫고 들어가려면 이제 뭔가 무거운 물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탄의 외피 무게가 거의 한 3분의 2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이제 속도 면에서는 이제 하강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GB57은 어떻게 보면 사실 둘 다 비슷해요. 현무5도 내장되는 폭약은 열 압력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뚫고 들어가서 뭔가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열과 압력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데 뭐 벽도 있고 그러면 폭발해도 이 안에서 사실 상쇄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열압력탄은 미세한 분말을 들어가서 확 뿌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화가 되면서 창 틈이나 이런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폭발과 함께 열과 압력이 동시에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벽도 허물어지고 안에 있는 게 다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리는데 네. 둘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GB57나 현무5나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계 최대 벙커버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폭발력은 그냥 비슷하다. 화약의 양이 네. 비슷하니까 네. 관통력은 이게 속도 때문에 우리가 더 깊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그 타점에다가 계속해서 타점 계속 여러 발이 들어가 가지고 네. 60m 이상 아래까지 다 파괴했을 것이다가 이제 미국의 설명이잖아요. 이런 네. 이란은 그냥 겉에만 조금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IAEA에서도 나온 발표를 보면은 방사능 누출이 안 됐다라는 거 보면은 네. 이거 혹시나 진짜 타격 안 입은 거 아닐까? 그렇게 됐으면 방사능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부서졌으면. 아 근데 지금 그 이번에 이제 GBU57이 사용된 데는 보면 일종의 안반이 이게 있는 구조에서 또 지하 시설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환기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지면서 막아버린 거예요. 환기구 자체를 뚫고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매몰됐다라고 봐야죠. 아, 거기가 공간이 네. 그냥 확 주저앉았다. 네, 그렇게 봐야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방사능 관련돼서도 지금 이게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런 공습을 하게 되면 미군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고려합니다. 네. 어떤 각도로 때려야 되고 어떤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란 핵시설 공습을 여러 차례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격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꿰뚫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방사능 관련된 문제를 좀 최소화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무 5 혹은 네. GBU 57 미국의 네. 벙커버스터 네, 북한의 경우 뭐 평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난 지하 방공호들이 미로처럼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의 탈출로가 지하로 다 여기저기로 다 연결돼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하 기지들 네. 아니면 그 지하 시설 네. 여기를 파괴하는데 우리가 가진 현무 5 네. 아니면 벙커버스터 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GB57 이번에 이제 이란에 사용된 GB57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란과 북한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 원래. 네. 그러니까 핵시설 타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GB57도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화자찬이지만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현무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부터 GBU28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FC4K에 달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로도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GBU28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들어온 무기다 보니까 사실 사용에 제한이 있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만들면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무5도 이제 그런 용어로 만들었고
사실 우리 군이 사실 북한의 중요한 무슨 핵시설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18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된 이유가, 당시 북한은 연변 핵시설만 던져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존 볼튼이 같이 이제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연변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 그게 바로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이었거든요. 미국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그때 협상이 깨졌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이란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뭐 고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심 분리기가 있는 시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차하면 이런 GBU-57 쓸 생각도 하고 있고. 그때 지금 나온 정보들 보면은 그 금수산 지하 지휘소 여기가 이제 네. 대표적인 그 지하 군사 시설이잖아요. 네. 그 김정은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 상황을 지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또 300m 지하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벙커버스터 앞만 때려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 붕괴를 못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게 지금 이제 포로도 핵시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떠한 이 지하시설인 간에 환기구는 있어요. 거길 때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이제 환기구도 이제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입구를 때려버리면 되죠. 네. 그래서 아예 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그럼 사실 이제 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군도 유사시에는 정말 현무5 한 20여 발 정도 쏴서 평양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라는 게 지금 사실 목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이제 그 가자지구 보듯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거의 이제 재개발 수준으로 밀어버렸잖아요. 네. 사실 현무5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무5 이거는 국가 비밀이겠죠? 군사 비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사실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상당량을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GBU-57 이 미국이 만든 마비라는 것도 사실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한 20여 발 있었는데 요번에 14발 쐈다 그러더라고요. 아. 거의 한 3분의 2 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이 현무5를 못해도 한 100여 발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북한에 대한 일종의 억제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100발 정도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두렵긴 하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 개 20발로 초토화시킨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현무5 20발 쏴서. 100발 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쨌건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에다 요청했던 것이 이 GBU-57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이번에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또 이 그 군사 이 무기 시스템 자체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드론이 크게 부각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이 약간 전통적인 무기 체계들이 다시 복귀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그 중에서 이제 뭐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사실 이제 GBU-57은 이제 13톤에 달하니까 이거 미국 전략 폭격기 아니면 운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 해외에 판매하는 벙커버스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GBU-28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국 이외에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위력이 약한가 보죠. 57보다는? 57보단 약한데 그래도 지하 이제 한 수미터 이상 파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쓸 수 있는 전투기가 사실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F-15급 정도 돼야,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F-15K에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 크게 전투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운용도 못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어쩌면 GBU-57은 너무 크잖아요. 네. 폭격기다니까. 그럼 어쩌면 그 현무5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봤으니까 이 지하 시설을 파괴에는 오히려 이런 큰 탄도 미사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역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혐오5 같은 걸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사실 GBU-57을 폭격기 말고 수송기에서도 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이제 미 정부에 GBU-57을 좀 팔아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의 대부분이 미국의 이제 대외 군사 원조입니다. 네. 그게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할 수도 있죠. 대외 군사 원조로 지금 미국만 갖고 있는 GBU-57을 만들어서 좀 공급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할 걸로도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지형지물, 처한 환경에 네. 적합한 무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한 게 이런 벙커버스터인데 우리도 현무5고 네. 북한을 대비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군요. 다 같은 니즈를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지금 많이 파괴했다고 하지만 뭐 지금 양상을 좀 봐야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란은 또 지하에 뭔가 시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 시설을 만들려고 할 거고 이스라엘이 또 약점을 때리려고 이제 할 보완한.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일단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강 속도, 네. 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근데 이것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냥 대략적인 희망 사항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략 현무5의 재원이 이제 작년에 이제 국군에 나오면서 뭐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이제 공식을 더해서 넣으면 답이 나온 게 한 100m 이상은 뚫겠다. 물론 제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서 저도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드러났고 예. 사실 근데 지하의 어떤 그 안전시설, 대피시설, 군사시설 만드는 거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니즈, 아까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니즈를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고 뭔가 이제 미국에게 지원 요청할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욕구가 생길 것 같고 그럼 우리 현무5가 또 어떤 방산 수출의 어떤 하나의 그 또 기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현무5가 문제가 이 미사일 통제 체계에 걸려요. 아 어떤? 탄도 무게가 걸려요. 그러니까 300km 사정거리는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MTCR 이제 이 미사일 통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문제가 안 되는데 탄도 무게가 500km를 초과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탄도 무게가 8톤, 9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요. 아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안 된다. 수출 자체가 안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현무5급은 아니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는 그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스몰 벙커 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 팔 수 있어요. 탄도 무게가 500kg을 초과하지 않고 사거리도 한 300km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향후에 해외 수출은 좀 가능하죠. 네. 그럼 우리가 현무5로 대변되는 그 벙커버스터의 어떤 정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무슨 계열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스몰 벙커버스터들이 많이 있군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란의 그런 포로도 핵시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예외적인 지하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시설이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네. 그 안전 장치가 갖추어진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니까. 대부분의 이런 군사 뭐 벙커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하 수십 미터, 수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레라고 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만든 것도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대부분 이제 갱도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열압력탄이 이제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 시장에 얼마든지 이제 들고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예를 들어 이제 KP-11에도 요즘은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서 그런 걸 장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란의 방공망을 제거하는데 이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장사정포 제거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KP-11에 탑재하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데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게
현무 뭐 이렇게 계열이 있나요?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사일 가운데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고 지금 개량형은 한 300km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무 2, 현무 4, 현무 5 이런 식으로 이제 탄도미사일도 쭉 있고. 아,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네. 그 위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1, 2, 3 이런 식으로 앞에 쪽에서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현무 3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갖추고 있고.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 그 효용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탄도 미사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상황이고, 사실 이전에는 중국이 그런 이제 뭐 비슷한 탄도 미사일용 벙커 버스터가 있었어요. 이제 둥펑 16이라고 한 2톤 정도의 이제 탄도를 탑재한 게 있었는데 현무 5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됐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뭐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참 그 방산과 관련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술, 네. 그다음에 그 주요 국가가 됐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대영 연구위원 모시고 네, 이란 핵시설 파괴와 관련한 또 북한의 입장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대영 위원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